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새로운 강원도정이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파를 꼽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없애야 투자 유치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종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또 도와 도내 시, 군 간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간 조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예. 자, 8기 강원도정에서 규제 혁파를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으로 센터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예,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6월 달에 이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민선 8기 도정이 또 새롭게 출발했고요. 네. 그리고 또 지사께서 이제 이 새로운 강원도를 이제 만들고 또 특별자치 시대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규제 혁파에 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네. 또 거기에 또 이 규제 혁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이 규제가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네. 도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제 시행을 하고 네. 네. 또 실제적으로 이제 법령으로 제도 개선할 경우에는 이제 특별자치도 법안에 좀 담아서 그것을 이제 규제를 혁파하는 뭐 그런 절차를 이제 갖는 그런 틀을 갖고 있고요. 네. 또 그것을 하기 위한 또 추진 기구도 설치하고 추진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강원도가 이 규제 개혁의 하나의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시의적절한 큰 틀의 방향이고 이것이 이제 아마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1호 공약인 네. 특별자치도와 규제 개혁을 실제적으로 연계하는 네. 그런 방향에서 이 규제 개혁 혁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이제 법적인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내년 네, 6월부터 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기대가 좀 큰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 조정하는데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대적으로 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에 의해서 또 그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이제 잘 설정을 하고 네. 그 비전에 맞춤형으로 특화형 특례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특례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제 토지 규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혁신적으로 개혁을 할 건가 또 혁파할 건가 하는 네.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그것은 또 보면은 이제 규제 개혁이 그동안에 강원도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저발전되기 때문에 이 규제 개혁을 실제적으로 저발전 지역을 이제 국가 균형 발전 모델이라든가 또 지방의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강원도가 좀 선도적으로 그 모델을 잘 규제 완화와 연계해서 네. 그것을 좀 더 이루고 그 모델이 이제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네. 그런 모델로서 갈 때 조금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특별자치도가 네. 하나의 우리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네. 말씀하신 200만 수도권 강원 시대를 앞당기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유리한 조건들이 있는데 잘 활용이 또 돼야겠습니다. 유 박사님 강원연구원 계실 때부터 또 이 분야는 연구가 예. 됐을 텐데 피해, 예. 중첩된 그 규제들로 인한 피해 현황 또 규제의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 5년 단위로 강원도의 규제 실태를 이제 파악을 하고 또 네네. 규제에 대한 영향 또 규제로 인해서는 제도 개선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강원도 이제 4대 핵심 규제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군사 시설의 네. 군사 문제라든가 또 산지가 갖고 있는 산림 규제 문제 또 우리 상소해라든가 또 자연공원 또 연계되고 있는 그 환경 문제 네. 또 우리가 농지와 관련된 농업 이런 4대 규제가 이 강원도 면적의 보다 한 30%더 그렇습니다. 있고요. 중첩됐기 때문에. 중첩돼 있고 네. 또 중첩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피해를 이제 가져가는데 문제는
그 갖고 있는 그 지역 개발의 그 한계가 또 네. 투자의 한계가 네. 이제 강원도를 이제 족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규제의 섬, 또 규제의 공화국, 뭐 이렇게 우리가 불려져 있는 그런 현실을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좀 더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열쇠, 단초가 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피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피해가 아니고 그 하나의 피해로 해서 이제 나비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나비 효과라는 것은 하나의 부메랑 효과인데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봐서는 그 부가가치에 관한 그런 뭐죠? 재산권 피해라든가 또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소멸의 문제, 또 소외의 문제, 또 삶의 질의 문제, 여기 또 투자의 일자리 창출 문제,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게 나타나고 있고, 또 자산가치 손실액이 뭐 33조라든가 33조. 그다음에 생산가치 손실액이 막 한 23조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강원도의 GRDP가 한 45조 되는데 막 그런 정도의 수준이 매년 그렇게 감소되는 손실을 보는 막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에 관련된 규제 완화를 위한 이 나름의 법령에 어떻게 이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맨 처음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례 조항이나 개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개발 적용을 반영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특별자치도법의 제1조의 목적. 이게 상당히 이제 비전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비전에 맞춰서 특화 특례를 특화 산업과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모델 이런 특례를 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별자치도의 강원도지사는 이제 그동안에는 중앙에서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인허가를 이제 받아왔는데 이 자치도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각종의 지역개발계획이 이 특별도지사의 권한이 상당히 결정 권한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계획고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존과 더불어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 각종의 규제자유 특구라든가 또 올림픽 특구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이게 그냥 현재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있는데 이 특별자치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파일을 키워가는 그런 전략, 그래서 그 특례를 만들어가는 막 그런 것이 좀 더 필요하고요. 또 강원도는 이제 대도시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이 강소도시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 하는 그런 특례도 상당히 중요한 되어지고요. 또 수도권의 기능 분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도시혁신 계획구역이라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듣고 추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종현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